자, 페이지 58페이지 문제풀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계,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생물, 그 다음 우주, 요 5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지구계라고 하는 거죠. 맞아? 그 다음 이거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그치? 맞아? 수권은 왜 생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지구계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은요 이 지구계 중에서 여러 가지 다 배웁니다. 싹 다. 싹 다 배워. 자, 중학교 전 과정을 통해서 저거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웁니다. 자, 시작할게요.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에 있는 지각만 항상 보면은요 요런 말들 들어가면 거의 99.9%가 뻥사기 우라 꼬짓말이야. 만자가 아니라 지각과 지구 내부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죠. 써볼게요. 지각 껍데기 플러스 지구 내부. 맞죠? 자, 수권은 대부분은 바다가 차지한다. 맞아. 바다가 차지합니다. 수권의 대부분 바다. 늘 그건 알아. 요거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지구 껍데기를 보면요. 직권하고 수권 중에서 수권이 더 많아요. 바다가 더 많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게 3분의 2 정도 돼요. 약. 그다음 그 바닷물의 대부분은 바다야. 이때 이 바닷물을 우리가 바다 해자에 물 숫자를 써서 뭐라고 부르죠? 해수.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수권은 액체로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뭐가 있어? 빙하. 빙하는 고체야. 얼음이죠. 자, 그다음 기권은 지구 대기와 함께 우주환경. 우주환경은 외권이죠. 외권은 지구 위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주고받지 않는다. 요거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 자, 지구 내부가 있고요. 지구 외부가 있습니다. 자, 지구 외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외권이야. 뭐라고? 외권. 이거 우주다. 됐어? 이거 우주야. 그다음 우주 가기 전에는요. 직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 거기에 생물권이 있고 기권 빼먹었네. 이렇게 있죠. 맞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때 잘 들어. 요 지구 안쪽에 있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요 안에서는요. 마구마구 순환하는 게 있어. 지들끼리 마구마구 순환하는 거. 이게 뭐냐? 물질과 전화 플러스 에너지가 순환이 가능합니다. 순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돌고 돈다는 얘기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구에 있던 물체가 우주로 가거나 우주에 있는 물체가 지구로 오거나 지금 물질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왔다 갔다 심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거의 없어요. 기껏해야 지구에서 우주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우주 탐사선. 맞잖아. 그치? 야, 인공위성은 안 돼. 인공위성은 기권 안에 있는 거야. 알겠니? 우주 탐사선, 화성 탐사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다음 우주에 있던 애들이 지구 쪽으로 들어오는 건 기껏해야 유성, 운성 이거밖에 없어. 알겠니? 그래서 물질 교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대신에 외권하고 지구하고 우주하고 지구하고 왔다리 갔다라는 게 있어. 그건 뭐냐? 에너지 교환만 가능합니다. 뭐라고? 에너지 교환만 가능해요. 자, 우리 지구가 우주로부터 받는 에너지 중에 제일 대표적인 에너지가 뭐죠?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입니다.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나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거든. 온도가 있다라는 얘기야. 너희들도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온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 온도만큼 적외선이라는 걸 나와. 너희들 몸에서도 적외선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구도 마찬가지야. 나옵니다. 알겠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 이렇게 얘기해. 알겠니? 자, 그래서 외권은 지구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기껏해야 에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맞냐? 됐어? 자, 그래서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거 틀렸고 에너지만 교환 가능하다. 뭐만? 에너지만. 그 다음 생물권은 직권에만 만자 들어가면 대부분 틀렸다고 했죠. 얘는 직권도 있고 기권도 있고 수권도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이거 4번은요. 지구계의 다른 구성요소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잘 들어. 물질은 왔다 갔다 거의 안 해.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볼게. 1815년 인도네시아에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양의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분출되었고 라고 돼 있고 여기에서 이 화산재는 조금 알아둬야 돼. 앞으로 딴 거 말고 화산재만 나왔다. 이 화산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조금 알아두세요. 자, 일단 화산재는요 고체 성분이야. 뭐라고? 고체 성분.
원래 땅 속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온다. 알겠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미리 조금 얘기할게요. 그때 이 고체 입자들은요, 입자 크기에 따라 화산 암계,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이런 식으로 나눠. 마지막에 있는 진자가 먼지 진자예요. 먼지 진자. 그래서 만약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제일 문제가 뭘 거야? 일단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았다고 치더라도 숨막혀 죽을 거야. 지금 요 KF94 안 돼. 너네 혹시 원피스 알아? 원피스 같은 데 보면 천룡이 나라? 천룡이?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산소 따로 공급받고 사는 애들 있잖아.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방독면이다. 알겠니? 방독면 없으면 못 살아요. 먼지 때문에. 폐에 막 그 먼지들이 쌓여가지고. 일단 살아남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이건 보여요. 보이는데 문제는 첫 번째 얘가 어떻게 돼? 하늘 위로 쫙 올라가. 쫙 올라가지고 햇빛을 그냥 막아버려. 햇빛을 막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온이 뚝 떨어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식물들이 광합성 못하죠? 맞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식물들이 다 멸종돼. 아니 지구 전체가 아니라 그지요. 알겠니? 근데 이게 내려오려면 금방 내려오지 않아요. 몇 년 걸립니다. 알겠니? 몇 년 걸려.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 참고적으로 백두산이 알죠? 어디인지. 그게 화산 활동을 지금 멈추고 있는데 얘가 폭발을 해가지고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떨어지는 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년에서 5년 걸린대. 그럼 3년에서 5년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우린 그 사이에 덜덜덜 떨게 있고, 그치? 아예 농사가 안 되겠지? 식량은 전량 수입할 테고 물가 폭등할 테고, 또 하나 비행기가 안 떠요. 비행기가 못 떠요. 왜냐면 화산재 때문에 이게 화산재 두께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날씨도 모르고 해서 함부로 못 떠. 알겠니? 그래서 난리 납니다. 예전에 유럽 근방에서 화산 현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비행기 못 떠가지고 난리 났었어. 그런 적도 있어. 이제 배 타고만 가야 돼. 그럼 물건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지. 맞지? 난리 날 거야. 자, 그다음 이게 그래서 화산재고, 화산재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 요거 미리 외워 두시고요. 그다음 요 화산가스에서 나오는 녀석이 있어. 이건 따로 안 하고 말만 할게. 그 녀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원래 화산가스 중에 제일 많은 게 흰연기야. 그 흰연기가 뭐냐면 수증기가 나오자마자 차가워져 가지고서 액화된 거야. 그래서 그 수증기는 액화된 물방울로 바뀌어서 흰연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나오는 거 염소기체. 그 녀석이 나중에 바닷물 속에서 뭘 만드느냐? 바로 NaCl이라고 하는 소금 만드는 주성분이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세 번째, 바로 이산화탄소도 나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지구를 뜨겁게 하죠. 지구온난화. 알겠니? 그래서 이 화산 활동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죠. 땅속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렇지?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상호작용 구성 요소들은 뭐냐? 지기는 거. 직권하고 이권. 정답 2번이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했다라고 했어. 잠깐만. 왜 안 올라가? 올라가! 됐어. 자, 돌덩이하고 흙덩이가 있어요. 바보 아니면 조등물 맞출 수 있죠? 고체 성분이다. 딱딱하잖아. 직권이죠? 자, 그 다음 바다도 빙하가 있네. 수권이네. 조심할 거. 얘는 고체입니다. 자, 바람구름 수증기. 얘는 기권이고요. 또 조심할 거. 수증기는 수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권이에요. 그 다음 이 수증기 때문에 구름 현상. 구름에서 눈비가 오죠. 강수 현상이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 수증기에다가 강수의 원인이다라는 거 써놔. 강수. 강수가 뭘까요? 내릴 강자, 떨어질 강자야. 숫자는 물 숫자.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걸 강수 현상이라고 해. 승희야,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종류 한번 얘기해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뭐가 있지? 제일 대표적인 기상현상이 비, 또 눈, 또 하나, 요거까지만 있으면 끝이야. 비, 눈, 하나 더. 그렇지, 우박. 우박도 물이에요. 물이 얼어서. 그렇죠? 잘했어. 나비, 인간, 고래라고 돼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요거 뭐야? 생물권. 태양과 다른 지구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권이죠. 그렇지? 자, 가는 생물권. 우와, 말도 안 돼. 선생님, 제가 어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거기에 골렘이 나왔어. 장난해? 골렘은 인간이냐? 그치? 자, 그다음 나는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다. 빙고. 그다음
다나마는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라는 가나다에 포함된다. 가나다에 분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지구 D는 5가지 영역이다. 맞네요. 그래서 요거 생물권에 속하는 녀석을 라입니다. 요걸 고치던지 아니면 요거 놔두고 요걸 직권으로 고치던지. 정답 1번. 자, 그 다음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3번입니다. 기권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어.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성분이다. 맞고요. 이 대기는 어디까지냐? 써놔. 지표면에서 1000km까지. 몇 미터까지? 1000km. 우와, 되게 두껍죠? 자, 질소, 산소 등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고, 혼합물 중에서, 그치? 어느 지역에 가도 성분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혼합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가로 열고 써. 균일, 미리미리, 에어나. 이게 공기죠. 비, 구름 등 기상현상. 아까 누구 때문에 그랬대? 수증기 때문에.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부피라고 했어. 얘들아, 지구계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큰 부피다? 말도 안 되지. 실제는 우주가 제일 클 테고 우주 빼고 직권이 제일 큽니다. 다시 한번 우주 빼고는 누가 제일 크다? 직권. 그래서 이거 가장 큰 요거 틀렸지. 지표의 모습이 변하는데 라고 했어. 여기서 지표의 모습이 변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풍화침식작용이라고 불러. 알겠니? 그때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물과 공기야. 물 플러스 공기야. 됐어? 그럼 여기에 공기가 바로 기권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6번 문제 아니다. 5번인가? 5번. 보자. 직권의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로 땅속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을 쓰죠. 그래서 먼저 써보자. 직권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무슨 방법을 쓴다?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남을 시키면 된다. 그 남의 이름이 뭐야? 성이 지시고 이름이 지진파죠. 그래서 우리가 뭘 분석해? 지진파를 분석하는 거야. 뭘 분석한다고? 지진파. 그래서 요 지진파를 이용해서 바로 지구 내부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냐라는 걸 알아본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가려고 쓸게요. 뭘 분석했느냐? 속도의 변화를 분석했어. 뭘 분석했다? 속도의 변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요. 완전 심합니다. 뭐라고? 완전 심해요. 알겠어? 시험에는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해 준다면 무조건 나옵니다. 왜? 니네 학교만 따로 배우는 거니까. 알겠니?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뭐라고? 완전 심화야? 초특급 심화? 자, 지구 내부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지진의 원인점 진원이라고 해. 진원에서부터 흔들림 현상이 땅 속으로도 가고 땅 위로도 가고 땅 옆으로도 가죠. 그래서 여기서 위쪽으로도 가고 아래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쪽으로도 가. 그때 지표면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곳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참고적으로 알지? 이게 지구 전체야. 그러면 여기서 간 녀석은 지구 반대쪽에서 올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뒤지게 멀잖아. 그쵸? 근데 여기부터 여기는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빠르긴 빠른데 어느 게 더 빨라? 오른쪽 간 녀석, 위쪽 간 녀석, 왼쪽 간 녀석. 바로 위로 간 녀석이죠. 맞아?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진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진앙. 진원 바로 위쪽을 뭐라고 부른다? 진앙이라고 해요. 알겠니? 그때 요 지진에서 나오는 떨림, 이걸 지진파라고 하거든. 이 지진파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 진행할 때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진동하는 방식이야, 진동. 첫 번째, 이렇게 떨면서 진행은 위쪽으로. 두 번째, 오른쪽 왼쪽으로 떨면서 위쪽으로.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고 띵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어. 됐니? 됐어? 자, 그래서 그걸 간단히 그려보자. 이렇게 진행하죠. 이렇게 진행하죠. 진행은 전부 위쪽이다. 됐죠? 그 다음 진동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 있고 이렇게 좌우로 뚱땡뚱땡 하면서 가는 녀석이 있어. 맞아요? 자, 상식으로 생각해보자.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누가 더 빠를 것 같아? 왼쪽이 빠를 것 같지. 그래서 얘가 여기 첫 번째로 들어와.
너네 영어 좀 하니? 첫 번째로 돌아온다. 영어로 뭐라고 할 것 같아? 첫 번째로. 첫 번째 A. 프라이머리. 뭐라고? 프라이머리. 그 다음 두 번째로 들어온다. 세컨더리라고 해요. 알겠니? 그래서 얘 이름이 피파야. 얘 이름이 에스파야.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로 와. 빠르기 때문에. 이거 빨라. 선생님 얼마나 빨라요? 1초에 6에서 7km. 6에서 7km. 얘는 3, 4km. 느리니까 겁나 느린 거 아니야? 아니, 니네 마하 1이 1초에 340m야. 마하 10 정도 돼. 느린 게. 알겠어? 느린 게 이거 뭐고 빠른 게 그거 2배, 마하 20 정도. 알겠니? 자, 얘는 느려. 그럼 생각해보자. 빠르면 통과 못할 녀석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니네 겁나 빨리 달리면. 니네가 예를 들어서 플래시야. 플래시 알아? 영화에 나온 플래시.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 봐. 겁나 빨리 달린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당 이동거리가 멀다는 얘기지. 맞잖아. 됐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무리를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겁나 빨리 달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기니까 맞잖아.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무협영화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뭐 이렇게 되고 공기를 걷는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건 상상이고요. 얘는 빠르기 때문에 통과 못할 새끼가 없어. 고체, 액체, 기체 다 통과. 그런데 이 자식은요 고체만 통과해. 됐어?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구 내부를 구조를 알아본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됐는지 요거를 우리가 크게 확대한 거고요. 이제 원래 원칙적인 걸 그려볼게. 자,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으면 이 자체가 지각이에요. 뭐라고? 이 자체가 지각이에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내부에 핵이 있겠죠. 또 요 안에 내부에 뭐가 있겠어? 핵 중에서 안쪽 이걸 뭐라고 해? 내핵, 외핵, 멘틀입니다. 요 선 자체가 지각이야. 알겠냐? 됐어? 그 다음 지금부터 여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치자. 맞아? 좀 지진 원래는 지각에서 발생하는데. 그럼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는 게 문제야. 뭐라고? 아래로 가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지금 현재 뭐만 통과했지? 멘틀만. 멘틀은 무슨 상태야? 그거 증거가 있어. 여기서부터 요각도 있죠. 요각도는 전부 피파하고 에스파가 모두 도착해. 그 뭐야 여기? 다 액체야, 고체야, 기체야. 고체란 얘기죠. 그치? 그런데 문제는 여기로 가는 새끼들이야. 여기로 갔으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야. 튕겨가서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반사한다고 해. 됐어? 반사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 들어간 녀석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꺾이고 다시 이런 식으로 꺾여버려. 됐니?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가서 튕겨나온 녀석 이건 S파고 이렇게 튀어나온 녀석인데 이건 P파. 됐어? 그 다음 또 이쪽으로 쭉 갔는데 여기서 한번 또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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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꺾였어. 여기도 P파만. 그러면 선생님 빗금친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뭐가 바뀌었다고? 상태. 니네 외웠죠? 여기 고체였고 여기도 고체였고 여기만 액체였고 여기만 고체였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고체였습니다. 맞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석한 거야. 여기서 에스파가 통과 못했네? 아유 말 잘못했네. 그쵸? 에스파가 통과 못했다니 이거 말 잘못했어. 여기서 이제 맞죠? 에스파가 통과 못해서 반사됐고 고체니까. 에이 에스파. 왜냐면 얘 고체만 통과한다고 했는데 통과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 통과 녀석을 봤더니 피파만이야. 그쵸?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고체가 아니란 얘기지? 고체가 아니면 액체 아니면 기체지? 근데 기체 위에 고체가 떠 있을 수는 없지? 맞지? 그래서 지구 내부는 액체로 되어 있는 성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왜? 됐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뭘 알아본 거야? 지진파의 속력이 바뀌는 걸로 저걸 알아낸 거야. 그때 바뀌는 데가 어디냐? 고체 지각과 고체 멘틀 사이 한번 그냥 이렇게 하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싸가지층이야. 맞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여기서 세 번 바뀐 거야. 그래서 지구가 싸가지층이라는 걸 알아낸 거죠. 이 과정이 아주 옛날에는 알려졌거든. 니들 과정에. 지금은 생략된 부분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원리는 좀 알자고. 이거 앞으로 안 나와. 앞으로 안 나와. 앞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 들어볼 수가 없어. 너네 요새 그거 알아?
요새 내가 많이 보고 있는 쇼츠 중에 하나가 이 영상 아니면 보기도 힘들어. 그거 알아? 모르냐? 궁중요리 그거 몰라? 아이씨.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야. 이 영상 아니면 보기도 힘든 조선의 대표적인 궁중요리. 막 소머리 잡고 막 그래요. 무서워.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6번 넘어갈게요.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 자, 직접적보다는 간접적이 짱이다. 그걸 알면 되죠. 직접적인 방법에는 조사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왜 어떤 한계가 있어? 땅을 파볼 거야. 땅 어디까지 팔 건데? 그렇지? 팔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죠. 자, 두 번째, 화산 분출물 조사할 거야. 화산 분출물이 지구 안쪽 저기 깊숙한 내역에서도 올라오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됐죠? 자, 그다음 운석을 조사해요. 지구 내부 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운석 조사하는 방법. 얘들아, 운석 조사하는 방법도 있거든. 이것도 근데 문제가 있어. 운석을 통해서 우리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 물질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운석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운석 물질은 지구 아니야. 지구하고 비슷한 녀석의 안쪽에서 있던 녀석이 우리 지구로 온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문제로 분석을 하면 우리 땅 속을 직접적으로 안 보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대충 우리 지구도 또 비슷한 행성이니까 그 안에서 이런 물질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점이 이 운석에 이것은 어떤 행성의 몇 번째 층에서 나온 겁니다 라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것도 한계가 있어. 뭐라고? 이것도 뭐라고?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니? 근데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는 방법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석을 조사하여 지구 내부 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직접이 아니라 이거는 간접적이야. 운석과 지구는 다르니까. 간접 확인입니다. 자, 지표에 도달한 지진파를 분석하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다? 간접이죠. 화산 분출물을 분석하여 내역을 이루는 물질을 알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지각과 멘틀의 일부야. 지구 내부를 파고 들어가는 방법, 이걸 시추법이라고 하죠. 또 어떤 새끼 시추하니까 우리 집 강아지 하지마. 그치? 지구 내부 전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요걸 치자. 아니면 이걸 고치던지 지구 내부를 고치던지. 정답 그래서 1번입니다. 7번 직권의 구조입니다. 직권은 하나의 층이 아니라 몇 개의 층? 싸가지 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4개 층. 지각은 암석으로 된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다 라고 돼 있어. 맞네요. 그 다음 보통 이 암석은 3에서 5에서 35kg 5에서 35kg 정도 됩니다. 누가 35에 해당될까? 대륙이. 그 다음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50% 이상 70% 이상. 핵은 밀도가 가장 큰 녀석이다. 여기서 이제 밀도의 개념이 뭐예요? 밀집도. 상대적으로 무겁냐 가볍냐? 맞아? 누가 제일 무거워?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내역이 짱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 중심부에 다 뭉쳐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야? 철과 니켈. 자, 그다음 외액과 내액은 모두 고체 상태다? 모두가 틀렸죠. 거의 대부분이 내가 뭐라고 했어? 모두 전부 다 항상 always 이런 말이 들어가면 99.9%가 뻥사기구나 꽂은 말이. 자, 우리 외웠죠? 얘는 고체 맞아. 근데 얘는 이응이 들어가 있네? 그래서 액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외액 액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만 좀 흔들면 안 되니?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그것만 보잖아 내가. 응?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유노스? 유노? 유노? 한 부분 너도 막 이거 니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잖아? 나는 그것만 봐. 내가 좀 성격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뭐냐면 비 오는 건 상관없는데 눈 올 때 있잖아. 눈 올 때 운전하다 보면 눈이 여기 떨어지지. 어느 순간 내가 그거만 보고 있더라. 눈 떨어진 것만 보고 있더라고. 위험해. 뭐 하나 꽂히면 그것만 보니까. 그거 다 하는 거 뭐라고 안 하겠는데 계속 하면 신경 쓰입니다. 자, 그래서 외액이 대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외액의 대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다라고 돼 있어요. A, B, C, D. 자, 앞으로 니들하고 나하고 해줘야 될 거. 내가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기호 있으면 기호 써줘라. 과학 문제에서 그림 나올 때 그림이 무조건 필수인 문제에서는 이 기호 A, B, C, D에서 A가 뭔지 B가 뭔지 이런 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맞아? 그래서 써놔. 지각.
멘틀, 외핵, 내액이야. 그쵸? 이 정도 써야죠. 그 다음 순서대로 고, 액고, 얘만 액체입니다. 그 다음 지구 내부로 싹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도, 압력, 중력, 밀도 이런 것들 다 증가하죠. 이런 것들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버튼은 뭐야? 그러나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럼 부피가 제일 큰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인지상정일까? 태우야. 그렇지, 멘틀이죠. 이 맨들 얘가 부피가 가장 최대예요. 부피 최대는 멘틀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자, 1번 A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된다. 맞아요. 그 다음 미리미리 외워놔야 돼. 이 대륙지각의 포인트는 두껍다라는 게 포인트야. 뭐라고? 두껍다. 그 다음 해양지각의 포인트는 뭐냐? 무겁다라는 게 포인트야. 다른 말로 밀도가 크다.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니네 미리미리 좀 하자. 요 대륙지각은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해양지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거를 써줄 거니까 지금부터 써놔. 이거 다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입니다. 검은색이 아니었군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야. 얘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화강암질이야.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입니다.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현무암질. 이게 좀 원래는 이 얘기야. 원래 마그마 종류 중에서 현무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마그마가 있거든.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들이 뭉쳤다, 화강암질 마그마가 뭉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냥 간단하게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요 저기 있는 현무암과 화강암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다. 됐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자, 쟤네들 이제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 대, 화, 해, 연 이렇게 외우시면 돼. 뭐라고 하라고? 우리 대하심 해연. 예를 들어서 시안이가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여친 생겼어. 아, 참고적으로 너 나이 먹은 상태야? 지금 상태 아니야? 근데 이제 막 사귀고 있을 때 이쁘게 연애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래. 오빠, 시안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오빠, 우리 대화 좀 해요. 이러면 뭐라고 하겠냐? 어이씨,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써먹는 말, 우리 대화 좀 해요. 외워. 대화연. 알겠니? 됐어? 그 다음 특징들 미리 하는 김에 뽑아서 한번 해보자. 대륙하고 해양인 중에서 얘는 두껍고요, 얘는 얇아요. 그래서 얘가 35kg고 평균 얘가 5kg야. 됐어? 그 다음 얘하고 얘 중에서 얘는 밀도가 작아요. 얘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얘네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밀도가 큰 이 녀석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쑥 들어가요. 됐어? 이것도 이렇게 표시해줘야지. 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두껍다, 두껍다에 디귿이 들어가죠. 대륙지각에 디귿 있자. 됐죠? 그 다음 잘 봐. 해양지각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 현무암질. 현무암질의 위 뒤에 보면 무자가 들어가죠. 이 현무암질로 구성된 해양지각은요, 현무암질이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큰 거야. 알겠어?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면 돼. 얘는 무겁다, 밀도 크구나.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얘기. 됐죠? 계속 나오는 거니까 외워놔. 자, 그래서 1번 됐고요. 2번 A와 B의 경계면을 불연성면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따서 우리는 뭐라고 해?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이라고 해요. 아우, 너무 길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애매모호하죠. 너무 길어서 모호면 맞아요. 그럼 선생님, 여기도 불연성면, 여기도 불연성면, 여기도 불연성면이지. 불연성면이 몇 개 있어? 3개. 전부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가 모호로 비치치 불연성면, 구텐베르크면, 레만면 이렇게 불러요. 다 이름들이 있어. 니들은 모으면밖에 안 나와. 됐죠? 자, B는 A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다 라고 했어. 맞아요. 그 다음 C는 액체 상태이며 지진파 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우리 얘기했었지. 그치? P파만 통과하고 S파 통과 못하는 거. 맞아? 자, 그 다음
5번 D는 나머지 세층과 물질의 상태가 다르다. 이거 C라고 했어요. 정답은 5번.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각과 멘틀의 구조. 자,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거 바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에 대한 모습이야. 자, 이것도 역시 기호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도윤아, A가 뭐야? 지각 중에서 무슨 지각인데? 그렇지, 대륙 지각. 너 만약 지각이라고 했으면 틀린 거야. A는 대륙 지각이에요. 대륙 지각. B는 해양 지각. 자, 지금 누가 봐도 여기 두꺼워 보여, 얇아 보여? 두껍고 여기 얇아 보이죠? 그쵸?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35kg 평균, 얘를 5kg라고 잡는 거야. 됐냐? 시연아, C는 뭐니? 그렇지, 모으면이죠. 근데 이 모으면에서 시험 문제 나올 게 있어. 지금 현재 모으면이 깊은 쪽은요, A 쪽이야? B 쪽이야? 시연아. A죠. 여기가 깊지. 뭘 보고 깊고 여기가 뭘 보고 얕다라는 걸 쉽게 알려주는 거. 뭐죠? 높이가 높으면 깊은 거고, 얕으면 얘는 얕은 거죠. 맞아? 맞아? 높으면 깊고 낮으면 얕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모음이 깊은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최대인 곳은 에베레스트 산이지. 그치? 그 다음 여기가 낮은 곳은 어디야? 해구라고 해서 바닷속에 구덩이가 있습니다. 야! 아이 그냥 펜 놔. 계속 이러고 있어 이게. 너 그 습관이지. 그치? 그거 안 좋아. 고쳐. 주의 산만이라는 말을 들을 거야. 자, 그 다음 D는 누굽니까? 라고 돼 있어. D는 누구죠? D는 멘틀입니다. 됐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많이 틀리는 거. 두께하고 밀도 한번 비교해보자. 뭐 비교한다? 두께하고 밀도. 됐죠? 두께하고 밀도. 태호야, 두께 누가 제일 두꺼워? 뭐라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봐봐, 정답 다 써줬잖아. 너 뭔지 알아? 두께 누가 제일 두꺼워? 그렇지, D죠. 맞잖아, 멘틀이잖아. 이거 멘틀의 일부 아주 위에만 그려진 거죠. 많이 틀려요. 그래서 두께는 D야. 그 다음 누구야? A. 야, 여기 두께에 C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A, B, D만 비교할 거야. 그 다음 B죠. 얘가 문제 없죠? 두께입니다. C 하나, 밀도는. 밀도는 D. 그 다음 줄 세우는 거 많이 나와. A, B, A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A하고 B 둘 중에서 누가 무겁다고 했어? B. 아,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틀리는 건 뭐냐? 두께에서 틀릴 건 뭘 틀릴 것 같아? D가 먼저라는 거. 그 다음 밀도에서 틀린 건 뭘 틀릴 것 같아? B가 먼저라는 거. 그쵸? 저거? 저거. 얘는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아까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화강암질이요. 얘 아까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혐오암질이요. 얘 감남암질이에요. 뭐라고? 감남암질. 혹시 모르니까 써줄게. 감남암질이라고 합니다. 람. 너 이 새끼야. 감이각극 장석영의 람이 저거지. 감남암. 자, 1번. A는 해양지각이다. 대륙지각이니까 틀렸죠? B의 평균 두께는 5kg고요. 이거 이렇게 고치자. 괜찮다. 니들은 뭐 안 고쳐도 상관없습니다. 빠르게 고쳐도. 요걸 고치는 게 제일 빠르네. C의 위층과 아래층을 이루는 물질은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어. 당연히 다르죠. 그 다음 D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라고 해서 D는 고체죠. 자, A, B, D 중 밀도는 누가 제일 크다? D가 제일 커요. 왜? 맨 아래에 있잖아. 지구 중심에 갈수록 무겁다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 3번. 됐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이라고 돼 있어. 자, 지각을 구성하는 거대한 돌덩이를 우리는 암석이라고 하고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돌덩이, 그게 바로 광물이야. 이 광물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천 가지 이름이 다르다, 성질이 다르다, 그런 걸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고, 분류를 하다 보니 우와, 어느 암석이든 간에 흔하게 보는 광물들이 있었어.
그런 광물들을 우리가 따로 배웠고 그게 6가지가 있었죠. 맞냐? 그 6가지를 뭐라고 불러? 조암광물이라고. 너네 요리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요리를 할 때 맨날 집어넣는 요수가 있어요? 아니 요수가 아니라 미안 소스가 있습니다. 맞아? 그 소스 중에 하나가 뭐야? 소금, 설탕, 고춧가루, 한국 현식의 필수죠? 맞아?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미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맞니? 이런 거 거의 맨날 쓰잖아. 후추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데 갑자기 김치찌개 쓸 때 저기 까망베르 소스 집어넣고 발사믹 소스 넣고 그러니?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향신료 소스 중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요 소스 그게 조화광물 역할이야. 알겠냐?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각은 암석이다. 맞아요. 그 다음 암석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돌덩이를 광물. 맞아. 하나의 암석은 한 종류의 광물로만 되어 있다. 그런 게 이거야. 한 종류. 그럼 니네 이걸 뭘로 고쳐야 될까? 한 종류 이상. 됐어? 여러 종류인데 여러 종류 하면 2개 이상인 줄 알아. 아니, 한 종류 이상.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은 조항광물이고 6개가 있죠.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암석의 특징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광물 중에서 어떤 애가 있어? 밝은 애가 있고 어두운 애가 있지. 어두운 광물이 많이 들어가는 암석, 어두운 새끼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다. 오른쪽. 자, 오른쪽 볼게요. 에이, 빨리빨리 올라가. 자, 광물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물 구분하는 방법 뭘로 한다? 바위가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특성을 이용합니다. 광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 특성. 그럼 광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특성에 해당되는 게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게 있는데 저 특성들은 전부 차이점들이죠. 뭐라고? 차이점. 자, 1번. 두 광물을 서로 긁어본다. 이걸 뭐라고 해? 굿기라고 하죠. 그러면 단단한 놈이 있고 말랑말랑 무른 녀석이 있어. 단단한 녀석은 흠집이 나야 안 나요? 안 나고요. 그치? 무른 녀석은 흠집이 나겠죠. 염산 반응 되죠. 이때 염산하고 반응하는 녀석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방해석이지, 방해석. 광물이니까. 너네 나중에 암석을 염산해 하면 문제가 틀려진다. 알겠죠? 자, 양파적으로 광물의 질량 안 돼요. 같을 수도 있어서. 광물에 쇠붙이는 가지가 자성을 확인한다. 이거 누구 확인하는 거야? 철석 자석에 붙어야 되죠. 자철석. 이거 황철석 적철석 안 됩니다. 알겠니? 좋은 판에 긁어서 광물 가루 색깔 속 색깔 확인하는 거 좋은 색이죠. 이걸 또 어떤 색이면 좋은 색이요. 나쁜 색 그런 건 없어. 알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2번. 조화광물 6가지가 있고 밑에를 보니까 가민각 끝 위에 장석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밝은 애들 어두운 애들. 밝은 애들 어두운 애들. 밝은 애들. 이걸 우리가 밝은 광물 또는 색깔이 없어. 무색 광물. 자, 얘는 어두운 광물. 색깔이 어두우니까 색깔이 있어. 유색 광물. 됐죠? 그러면 얘는 왜 어둡고 얘는 밝으냐? 얘가 이 얘기 했을 거야. 이것도 고급이야. 여기에 금속 원소인 철과 칡이 많아서 그래서 어둡고.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뭘까요? 정확하게 써주자. 겉보기색이다. 겉으로 볼 때 겉보기색. 얘네들도 속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 색깔은 뭐에 해당돼? 흰색이죠. 자, 그 다음 정답 1번. 13번. 흑음모와 자철석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흑음모와 자철석 왼쪽은 조항광물이고요. 오른쪽은 조항광물 아닙니다. 자, 초벌구이 자기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니? 되죠. 얘는 흰색 나오고 둘 다 검은색이지만 얘는 흰색 나오고 얘는 무슨 색 나와? 검은색 나오지. 맞아? 그래서 요거 됩니다. 그 다음 염산 둘 다 반응 안 해. 안 돼. 광물 A하고 B라고 되어 있어. 야, 이거는요 흑음모하고 자철석 요거는 우리가 얘하고 얘의 기본 밑작업이 없잖아. 맞지? 얘네들은 몰라요. 구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광물의 굵기를 몰라. 뭐 긁어봤다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하지 않았어. 그 다음 그리고 리을은 확실하게 누구를 확인할 수 있지? 얘는 자철석을 확인할 수 있지. 이 녀석이 자철석. 그러면 잘 봐. 기억하고 리을은 무조건 정답이야. 그 다음 얘는 정답이 아니야. 얘는 애매모호해. 그럼 찾아야지 밑에서. 됐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입니다.
몇 번이야? 2번.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옛날 스타일하고 지금 스타일로 틀린 거. 옛날 스타일은요.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알겠어? 지금 스타일은 표를 주고 해석하는 거. 고등학교가 그런 방식이야. 알겠니? 수능형 방식이 뭐냐? 야, 너 내가 어떤 자료를 딱 주어줄 거거든? 자료를 주어줄 건데 야,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네가 아는 사실하고 비교해서 대입해봐. 뭘 뜻하는 건지 맞춰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이 이걸 가지고 이걸 찾으래.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옛날 스타일입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 학원 아니 뭐야 학교 다녔을 때. 오케이? 진짜 그냥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쓸데가 없죠. 나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 그다음 14번. 민주는 국기가 서로 다른 광물 A, B에 국기를 비교한다라고 돼 있어. 자, 너희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국기가 센 놈을 우리가 센 놈과 작은 놈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 아, 여기다 A, B를 쓰면 안 되겠다. 밑에 A, B가 있으니까. 가하고 나라고 할게.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요 녀석이 단단한 녀석이야. 요 녀석은 무른 녀석이야. 그럼 단단하다, 무르다, 단단한 흠집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흠집이 있어 없어? 있어. 긁은 흔적이 있어. 긁힌 흔적이 있어. 됐니? 우리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 지금부터 한번 보자. A를 B와 C에 긁었더니 A가 모두 긁혔다라고 했어. 그럼 우린 봐봐. B하고 C는 모르겠는데 B, C는 모르지만 A가 무조건 약한 거지. 그쵸? A가 무조건 약한 거야. A 꼴찌. B를 C에 긁었더니 C는 긁히지 않았다? 그럼 B가 긁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보면 C하고 B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니? 그럼 현재 얘하고 얘를 우리가 조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C, B, A가 되니까 C바가 완성되는 거죠. 욕한 거 아니야? C바 맞죠? D를 C에 긁었더니 C에 흠집이 생겼다라고 했어. 그러면 D가 1등이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요. D12에 D시바. D시바 몇 번이야? 1번이네. 5번 썼다간 자탈하는 거죠. 넘겨. 자, 15번. 광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장석은 무색 투명하다. 맞아요. 잠깐만. 장색 무색? 투명? 에휴, 저건 석영이네. 잘못 썼네. 석영이에요. 예. 무색 투명 석영. 영어로 내가 얘기했죠. 크리스탈. 한국말로 수정 원료. 수정이 석영입니다. 적철석에 클립을 갖다 대 가까이 대면 붙는다? 아니요. 적철석이 아니라 자철석. 철석 잘 붙는 건 자철석. 석영과 방해석을 긁으면 방해석이 긁힌다. 맞는데 이거 뭘 확인하는 줄 알아? 얘는 좋은 색을 볼 수 있거든. 얘는 좋은 색을 볼 수 없어. 왜? 좋은 판보다 단단한 새끼가 이 새끼거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했었죠. 원래 좋은 색은요 긁어보는 거잖아. 좋은 판에. 못 끊는 애들은 전부 무슨 방법을 쓴다고? 망치로 부셔. 언제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다음 가루 색깔로 확인해. 자, 그거를 좋은 판에 긁으면 흰색이 나오죠. 자철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다. 아니요. 이거 뭐야? 방해석. 방해석 이거 조항광물 아니다. 그래서 얘는 방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다 써주지만 나중에 시험 대비 때는 방만 쓸 거야. 그다음 이 거품의 정체는 쟤는 이산화탄소예요. 알아두세요.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 자, 19번.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다. 바다가 대부분이고 호수, 강, 지하수 전부 뭐에 해당돼? 수권이죠. 자, 이 일의 지구계 구성 요소와 기권 사이에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돼 있어. 수권과 기권이야. 수기. 됐죠? 수기 한 가지 이상 쓰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제일 대표인 게 뭘 것 같아? 태풍. 뭐라고? 태풍. 태풍. 그 다음 니네들 뭐 썼니? 너 뭐 썼어? 뭐라고? 화산? 아니 화산지에 나오면 아까 뭐라고 했어? 직이라고 했죠. 틀렸어. 너 뭐 썼어? 시연이. 에이 너 뭐 썼어? 아 이거 안 돼요. 직이라고 했어. 승희 뭐 썼어? 물이 증발해요? 안 들려. 뒤에 끝에 얘를 크게 얘기하라고 했지. 안 들리잖아. 물이 증발해 그러면 돼요. 또. 그거 됩니다. 됐어? 그런 것도 돼요. 자, 그 다음 16번.
자, 석영과 방해석의 특성을 순서 없이 요즘 스타일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요즘 스타일 아니지. 헬반. 자, 무생무색. 색깔로는 얘네들 구분할 수 없네. 그지? 그쵸? 일단 문제하고 상관없이 염사라고 받는 녀석이 요 새끼네요. 그래서 얘는 누구야? 방해석. 그럼 얘가 누가 되겠어? 석영. 그러니까 문제하고 상관없이 석영 방해석 나왔으니까 얘하고 얘는요. 무색이고 무색이야? 얘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겠네. 염산 반응 되겠네. 그 다음 굳기 되겠죠? 자성은 안 되겠다. 됐죠? 됐니? 그 다음 얘들아 방해석 좋은 색 무슨 색이야? 흰색 계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구분하려면 염산 반응이나 긁힘 이런 걸로 구분해요. 그래서 기억은 분홍색이다. 땡. N은 방해석 땡. 석영보다 방해석이 덜 단단하죠. 땡. 자성을 이용하여 구분할 수 없죠. 그쵸? 잠깐만. 자성을 이용하여 석영과 방해석을 구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염산 반응을 이용하여 석영과 방해석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닌데? 야, 그럼 1번이 맞다는 얘긴데? 니네 여기 앞에 좀 봐봐. 분홍색으로 나와 있냐 우리 책에? 흰색이 아니야? 응? 분홍색으로 나와 있어? 잠깐만 내가 잘못했구나. 쏘리. 그치. 내가 맞다고 해놓고 내가 지금 잠깐 미쳤나 봐. 쏘리. 5번이다 야. 그치? 이상했어. 내가 이거 잘못 봤네. 구분할 수 없다로 봐가지고 이상한데? 아니 요거는 요거 5번이에요. 잘못 봤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는 광물 모래 주성분 나오면 석영이에요. 무색 투명. 유리 반도체 태양 전지판 전부 석영입니다. 정답 2번. 여러분 그냥 맞추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거 있으면 쓰라겠죠. 옆대무리에다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고 요 구간이 바로 속도가 바뀌는 구간 불연속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 쓰나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는 거야. 알겠니? 왜냐면 여기다 쓰면 A 땡땡 B 땡땡 하면 이거 보고 왔다 갔다 고기 아파. 알겠니? 자, AD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상태를 쓰래요.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얘만 액체고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쓰면 돼? 고체. 됐죠? 자, 밑으로. 자, 18번입니다. 암석과 광물을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어. 낭비를 줄여야 된다. 맞죠? 함부로 쓰면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간 바닥이 나요. 다시 사용이 가능한 암석과 광물은 재활용. 맞죠? 그래서 니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었지. 도시광산이라는 게 있다. 얘기 안 했나? 지나가다 보면요. 컴퓨터 삽니다. 고장난 컴퓨터 삽니다. 노트북 삽니다. 이런 거 못 들어봤어? 니네 하나 얘기 줄게.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보통 컴퓨터 집에 쓰던 거, 노트북 집에 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파트 폐기 그 재활용할 때 그때 내놓는 그런 멍청한 짓거리 하지 말란 얘기야. 왜? 그런 짓거리 하려던 사람이 바로 나였거든. 옛날에 컴퓨터 에휴 쓸만한 거 부품은 다 떼고 쓸모없는 것만 이렇게 갖다 버리려고 했었어. 그 안엔 당연히 뭐가 있겠니? CPU가 있었겠지. CPU도 오래된 CPU는 갖다 버리잖아. 그렇지 쓸 데도 없고.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저기 혹시 버리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버리지 말고 돈 받고 팔으시래. 네? 했더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니까 CPU하고 이거 있네요? 딱 하더니 얼마 적게 그 당시에 얼마 줬을 것 같아? 나 그냥 청구적으로 공짜로 버리려고 했어. 얼마 줬을 것 같아? 너 장난하냐? 10만 원?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10만 원 주면 미쳤냐? 그냥 버리는 사람은 10만 원씩 버리는 건데 얼마 줬을 것 같아? 너무 비싸잖아. 2만 원. 근데 2만 원도 어디야? 맞아? 근데 그 아저씨가 준 이유가 있어. 그 안에 금이 있어. 금이 있어. 몰랐지? 램이라고 하는 거 알아? 램이라는 게 있고 CPU가 있어. 거기에 보면 전기 전송, 전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 금칠을 해놔. 도금을 한단 말이야. 그걸 뻑깁니다. 지금처럼 금값이 비쌀 때는 그걸 뻑겨가지고 가루들을 모으면 금괴가 나. 그걸 도시광산이라고 해. 알겠니? 요새 금값 겁나 비싸. 맞아? 요즘은 좀 더 받겠지.
그러면 만약에 니들이 쓰다 버린 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밖에다 버리면, 그치? 그걸 발견해가지고 주워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컴퓨터가 3대 있어. 요새 금값이 더 올랐으니까 한 4만, 3만 원 받겠지? 맞잖아. 득템한 거죠. 득템.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광석과 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야 된다. 찾기 힘들어서 그렇지. 암석과 광물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된다. 맞고요. 채굴이 끝난 지역을 보관하지 않는다. 그냥 놔둔다? 그럼 어떡할 거야? 자연환경이 훼손됐는데. 안 좋죠. 야, 이거는 바보 아닌 맞힐 문제죠.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요. 정답 5번, 21번. 금과 비슷한 색의 광물을 발견했을 때 광물이 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 이게 뭡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북이 색이 같을 땐 우리가 뭘 사용한다? 조, 근, 판 이용하여 노란색인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노란색이면 금, 노란색 아니면 나가리. 그렇죠? 됐지? 자, 그 다음 22번. 암석과 광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지. 광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넘겨. 자, 그 다음 실력탄탄. 가는 예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는 꽃입니다. 생물권이죠. 나는 토양이야. 직권이야. 됐죠? 빙하입니다. 빙하는 고체지만 수권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빙하가 존재하는 곳은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입니다. 더 높은 산. 자, 가는 생물권 맞죠? 나가 속하는 영역은 지구 대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 나가 속하는 영역은 지구 대기? 나는 직권인데? 대기는 기권인데? 땡. 다가 속하는 영역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로 이루어져 있다. 야, 이거는 뭘로 고쳐야 돼? 나로 고치면 되겠다. 그렇지. 가나다가 속한 영역들은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정답은 기억리을 3번. 3번 모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멘틀과 외액의 경계면이라고 있어. 이걸 뭘로 고쳐야 돼? 지각으로 고쳐야 돼. 지각.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멘틀과 외액은요 구텐베르크 면이라고 부릅니다. 뭐로 미치체가 발견? 맞아요. 깊이 2,900이 아니라 5에서 35 km. 35는 대륙, 5는 해양. 육지보다 바다에서 더 얕게 나타나죠. 내가 뭐라고 했어? 높다 깊다야. 낮다 얕다야. 자, 모음의 경계로 고체와 액체인 층이 나눠진다. 여기는 구텐베르크면요. 외액과 멘틀의 경계면이에요. 정답은요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조항문의 부피비. 자, 내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지? 삼각극 장석형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맨 뒤에 있는 장석형이 1등 2등이에요. 뭐라고? 장석형이 1등 2등이다. 여기가 뭐야? 장석. 여기가 석영이에요. 그럼 요를 둘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 색깔이 밝은 거죠. 밝은 광물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두운 거죠. 그렇죠? 자, 가와 나에 해당되는 조항광물에 대한 거. 가는 석영이다. 장석. 장석이 점토 성분입니다. 도자기 같은 만드는 흙을 얘기하는 거죠. 가는 유리나 반도체. 이거 나죠. 그냥 이걸 고칠 거야. 가는 밝은색이고 나는 어두운색. 둘 다 밝은색. 나는 모래 주성분. 빙고. 나의 좋은 색은 전부 흰색이에요. 됐죠? 정답 4번. 자, 2번입니다. 지구 개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지? 자, 맨 먼저 직권, 기권, 외권, 수권, 생물권이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 기권하고 외권 이건 좀 그렇고 직권하고 지구권 외 우주에 있는 외권과 지구 전체하고는 에너지 교환이 주로 이루어지지. 맞아? 물질 교환은 잘 안 일어난다. 1번부터 볼게요. A. 바닷물이 증발해 구름이 된다 라고 했어. 바닷물 해수. 수권이죠. 구름 기권이죠. 수기야.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기권 직권 틀렸네. 이거 수기야. 수기. 수기니까 C네. 자, 식물이 토양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식물 생물권, 토양 직권. 그럼 생지죠. 생지. 지생이라고 해도 되고. 생지는 누구냐? 2네요. 틀렸네. 2. 흐르는 물이 지표를 깎아 골짜기가 생긴다라고 했어. 흐르는 물이 지표면 이거 수지죠. 수지. 내가 좋아하는 수지. 수지. 비. 틀렸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풍화침식이라고 하고 요때 생긴 골짜기를 V자곡이라고.
식물이 공기 중에 기체를 흡수하여 식물이 공기 중 아니면 광합성과 호흡. 이 말만 나와도 똑같아. 그래서 얘네는 전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생기야, 생기. 생기. 기네요, 빙고. 우주의 물질이 지구 대기와 마찰하여 타는 유성이 나타내는 거. 이거죠, 이거. 여기는 없어요. 2까지 있지. F라고 쓰면 되겠다. 이거 F라고 하자. 저거 내 맘대로 한 거다, F라고. 책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유성이 타다가 떨어진 걸 뭐라고 불러? 운석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5번. 석영방해석, 흑음모, 자철석이라고 돼 있어. 그쵸? 그럼 얘들아, 이 새끼하고 요 새끼는 조항강물이 아니다. X. 조항강물은 이 새끼. 됐죠? 그 다음 재밌는 거. 얘네 둘은 다 밝은 애들, 얘네 둘은 어두운 애들. 그쵸? 자, 1번부터 볼게. 자철석. 아, 이건 뭘까요? 분류기준이 자석에 붙는 성질, 자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죠. 있어요. 자철석. 없어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녀석은 여기 중에서 이걸 뺀 새끼만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쓰던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자철석인가 빼야지. 석영방에서 그거 뭐 있구나? 이렇게 알아도 되고, 아니면 써도 되고. 석방, 흑이 있죠. 그 다음 방해석만 있고 아니래. 야, 그럼 잘 봐. 방해석은 석영하고 밝은색 묶이는데 얘는 얘하고 따로 있고 요 새끼하고 요 새끼를 묶었다? 그럼 뭐야 이거? 너 조항강물이냐 아니냐를 묶은 거죠. 맞지? 되니? 자, 그 다음 여기선 또 예 아니오라고 했어. 아, 어두운가? 네. 어둡지 않은가? 아니요. 석영. 됐죠? 이런 식이야.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대충 분석했으니까 봅시다. 원래 원칙적으로 풀 때는 이걸 위로 올리면 돼. 이걸 뭐라고 올리면 돼. 됐지? 됐니? 아니면 또 이것도 되겠다. 방해석이니까 염산하고 반응해요? 안 해요? 이런 것도 되겠죠. 그죠? 자, 1번. 가. 염산에 반응합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염산에 반응합니까? 그럼 누가 정답이 돼야 돼? 방해석. 자, 그 다음 세부치가 붙습니까? 되죠. 그 다음 나 어두운 색입니까? 어두워요? 어두우면 누구만 나와야 돼? 그건 뭐가 정답이야? 이거 안 돼. 그 다음 밝은 색입니까? 그래서 다 밝은 색 석영이 정답이야. 안 돼. 다 좋은 색이 흰색입니까? 둘 다 조항강물, 둘 다 흰색입니다. 안 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뭐라고? 질문을 아예 집어넣고 니들이 대답을 해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 틀린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61페이지. 됐냐? 됐어? 자, 이거 내가 얘기했나? 잠깐? 얘기했냐 안 했냐? 안 했어? 잠깐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 내일 배울 거야. 그 다음 내일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만 좀 배우고 가라. 자,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암석이라고 해요. 뭐라고? 암석. 그 다음 암석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게 두 가지로 나눠. 아니, 세 가지로 나눠. 화산활동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애들 화성암이라고 하고. 미리 좀 써놔. 이 화성암을 나중에 냉각 속도와 생성 장소, 입자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과 플러스 심성암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화산암의 화자, 심성암의 성자를 따서 화성암이라고 해요. 니들이 이제 이거 뒤지게 헷갈릴 거야 내일. 알겠어? 다시 한번. 화성암에는 두 가지. 그 다음 이 화산암과 심성암도 입자 크기에 따라 큰 거 작은 거 따로따로. 알겠니? 그래서 헷갈릴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퇴적암입니다. 이 퇴적암은요 잘게 부서진 물과 대기에서 부서진 암석들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든 게 퇴적암이야. 이때 이 퇴적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퇴적물이 쌓일 때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같이 쌓여. 알겠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까? 걔들이 썩기 전에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 그럼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들이 있겠지. 맞아? 그걸 뭐라고 불러?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퇴적물이 쌓일 때 한 녀석만 쌓일 수도 있지만 여러 녀석이 쌓일 수도 있지.
어디에는 자갈만 쌓이고 어디에는 모래만 쌓이고 그럴 수 있지만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막 쌓이잖아. 층이 나와요. 그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해? 층리라고. 뭐라고? 층리. 니들이 앞으로 외울 것들 제일 대표적인 문장들만 써준 거야. 그다음 이런 화성암이나 퇴적암들이 땅 속에 있어. 뭐가 있다고? 땅 속으로 들어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열과 압력을 받아요. 지구 내부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성질이 바뀌어. 그걸 우리가 성질이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 변성. 변성에 대해서 변성된 암석이다라고 해서 변성암이라고 하는 거지. 똥의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 아니야. 그때 이 변성암의 특징은 염리가 생기고요. 플러스 결정 크기가 커요. 결정이 생깁니다. 됐냐? 이제 다음 시간에 뭘 배운다? 이것들을 배울 거야. 하나씩 하나씩 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한 방에 정리합니다. 어떻게? 이 암석들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세 개 중에서 현재 하나의 상태로 고정돼 있다. 현재 고정돼 있어. 미래에도 고정일까? 아니요. 미래에는 다른 암석으로 바뀔 수가 있어. 이 녀석이 얘하고 얘로 바뀔 수도 있고 이 녀석이 얘하고 얘로도 바뀔 수 있고 이 녀석이 얘하고 얘로도 바뀔 수 있어. 알겠니? 또 변성암 자체가 또 다른 변성암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니? 이런 걸 배울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암석의 순환이라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하나씩 하나씩 다 배우고 마지막에 짬뽕해서 암석의 순환까지 배운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